네, 청년한의원 원장 정창훈입니다. 오늘은 봄철 보약을 먹었을 때 왜 질병에 걸리지 않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약에는 항염증 작용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항염증 작용이랑 굉장히 복잡해요. 우리 몸에서는 코티솔이 있어야 외부 감염에 대해서 면역계가 빠르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몇몇 연구들은 스테로이드가 패턴 인식 수용체, 즉 DAMP나 PAMP를 빠르게 인식해서 면역 반응을 유발하는 선천 면역계의 기능을 증가시켜서 감염으로부터 예방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어떤 연구들은 운동을 하게 되면 호흡기에서 이 패턴 인식 수용체의 수가 감소할 수도 있다고도 말을 하고 있죠. 운동의 기능도 사실 항염증 작용이지만 서로 작용이 다르죠. 이래서 의학이 참으로 어려운 학문입니다. 진화적 경로를 따라서 수많은 기능들이 꼬여있기 때문에 단일한 패턴을 찾기가 참 어려운 것이죠. 어쨌거나 이러한 스테로이드의 패턴 인식 수용체에 대한 발현 증가 작용은 B38, MAPK 같은 여러 신호 경로를 조절하는 데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TH1에 의한 면역 반응은 억제를 하고 TH2 면역 반응을 증가시키는 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TH1은 주로 자가 면역 질환을, TH2는 아토피와 같은 과민성 질환을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보약들은 사실 TH1에 대해서 작용하는 경우가 많고 청열 약제들은 TH2에 작용해서 결과적으로 자가 면역 질환이나 알레르기성 질환에 대해서 주로 사용하는 한약 처방들이 상반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보약들은 대개 TH1을 강화해서 아토피와 같은 알레르기 질환을 발생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항염증 작용은 대개가 약한 편입니다. 그러나 한약들은 공통적으로 패턴 인식 수용체들을 증가시키는 역할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것들을 정리를 하면 흔히 보약이라고 하는 약들은 실제로 우리 몸에서 면역 기능을 항진시키는 작용이 강하고, 사약이라고 하는 약들은, 청열약이라고 하는 약들은 염증 반응을 감소시키는 방향이 더 강하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프를 보면 상당히 재미가 있는데요. 스테로이드는 질병 반응을 빠르게 유발하지만 전체 감염 시간을 단축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임상에서 감염 질환에 대해서 한약을 투여할 때 나타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만성 스트레스 상태에서는 스테로이드의 작용이 감소되어서 최적의 패턴 인식 수용체 발현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감염에 대한 대처도 늦고 치료 기간도 늦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많은 보약들은 염증을 조절해서 한편으로는 외부 감염으로 인한 감염을 억제를 하고, 한편으로는 COPD와 같은 염증성 질환에 있어서는 항염증 작용을 통해서 환자의 증가한 염증 수준에 대한 다양한 증상을 개선을 시킵니다. 이것은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가 될 수가 있어요. 염증을 감소시키지만 면역력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는 양면적인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사실 스테로이드도 여러 연구들을 통해서 이러한 이상작용이 있다는 것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감염이 되지 않은 건강한 상태에서 몸에서 적당량 분비되는 코티솔, 스테로이드는 패턴 인식 수용체 발현을 증가시켜서 우리 몸이 감염에 빨리 대처할 수 있게 해주고, 결과적으로 감염, 염증 기간을 단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에 감염된 후 분비가 크게 증가하는 코티솔은 감염에 대처하기 위한 여러 대처들과 함께 한편으로는 항염증 작용을 통해서 과도한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약은 이러한 면역 조절의 원리를 다양한 양의 성분을 통해서 원하는 대로 조절하는 의약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중익기탕이라고 하는 한약의 연구를 통해서 이 한약에 들어있는 수십, 수백 종의 양의 활성 성분들이 우리 몸의 면역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예를 들어서 맹장에 붙어있는 바이오 패치에 작용한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상세한 분자 기전은 명확하지 않지만 한약이 여러 성분들이 이 바이오 패치에서 림프구를 활성화시켜서 전신 수준에서 우리 몸의 점막 면역계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장 상피에 대해서도 점막의 패턴 인식 수용체 발현을 증가시키고 이를 통해 림프구를 활성화시켜서 점막 면역계의 활성화 작용을 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고, 실제 그런 연구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러한 작용이 상부 호흡기에서는 면역 반응의 증강으로 나타나고 하부 호흡기에서는 항염증 작용을 나타낸다는 것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즉
감기와 같은 외부 감염에 대해서 조기에 면역 반응을 유발을 해서 감염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게 하고, 기후재앙과 같은 하부 호흡기의 염증에 대한 증상에 대해서는 염증을 억제를 해서 COPD와 같은 염증성 질환에 대해서 치료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 이것이 보약이 가지고 있는 여러 특성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효과는 특히 노인이나 어린이같이 면역 기능이 정상적이지 않은 혹은 잘 조절되지가 않는 인구에서 유익할 수가 있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자녀를 키우고 계시다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집단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으실 겁니다. 꼭 집단 보육시설의 탓은 아니겠지만 진료를 하다 보면 어린아이들이 만성적으로 감기나 축농증, 중이염 같은 질환에 잘 걸리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아마도 지금쯤 영상을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우리 아이가 감기에 걸렸어요 하시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미 열이 나고 기침을 하는 증상을 나타내고 있다면 염증을 감소시키고 열을 내리는 해열하는 갈근탕, 계지탕 등의 한약이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열이 내린 후에는 꼭 하셔야 될 게 있어요. 바로 먹는 백신이라고 할 수가 있는 면역 증강 작용을 가진 한약을 복용하는 것입니다. 사실 3, 4월은 환절기이기도 하지만 입학, 입사, 전근 등 다양한 인생의 이벤트들이 벌어지는 변화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어린이들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바뀐 환경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당연히 있겠죠. 따라서 이로 인해서 전신의 다양한 자원들, 지방산, 영양분, 호르몬, 인슐린이나 인슐린양 성장인자, 원과 같은 다양한 인자들의 생성이 감소가 될 수가 있고, 면역계의 변화된 작용으로 인해서 전신적으로 염증 수준이 증가하게 되는 등의 다양한 악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반복적인 감기나 중이염, 비염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상태에 빠질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한약이 가진 항염증 작용, 그리고 면역 증강 작용을 통해서 감기, 비염, 중이염에 대한 발생을 감소시킬 수가 있다는 연구가 일본에서 이미 진행된 바 있습니다. 대상은 집단 보육시설, 즉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학童들을 말하죠. 이들 어린이들에 대해서 십전대보탕을 꾸준히 3개월 이상 복용시킨 결과 감기, 비염, 중이염의 발생이 50% 가까이 감소하였고, 항생제 복용도 크게 줄일 수 있었다는 것이 연구를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몸의 면역계가 병원체를 인식하는 패턴 인식 수용체나 T세포 같은 면역세포의 분할을 조절하였기 때문에 나타나는 효과입니다. 물론 십전대보탕뿐만이 아니라 환기건중탕을 비롯해서 다양한 한약들이 이러한 효과를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성인들도 봄철에는 계절성 알레르기 비염과 같은 질환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항히스타민제로 대처한다는 분들도 종종 계시긴 하지만 매번 약을 먹는 것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보중이기탕과 같은 한약의 효과가 입증된 바 있습니다. 효과적인 염증 억제 작용뿐만이 아니라 비만과 같은 알레르기 반응에 대해서 면역세포에 대한 조절을 통해서 비만세포의 작용을 감소시키는 작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많은 보약 한약입니다. 단순히 비만세포에서 분비되는 히스타민의 작용을 억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비만세포를 포함한 우리 몸의 면역계 여러 분자 신호 경로들을 조절을 해서 급성의 염증 반응, 지염 반응, 알레르기 반응을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봄철 보약이 작용하는 또 다른 방식이기도 합니다. 자, 정리를 하면 봄철에 복용하는 보약은 봄철에 생기는 여러 변화들로 생기기 쉬운 우리 몸의 취약성,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 그 취약성을 만드는 주요 원인인 염증과 스트레스를 개선하는 작용을 통해서 면역의 취약성 혹은 면역의 과잉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면역계의 오작동을 개선을 시켜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자주 맞이하게 되는 여러 가지 질환들을 개선하거나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효과가 왜 나타나는지도 과학적으로 상당히 규명이 되어 있고 임상시험을 통해서 실제로 효과가 있다는 것도 많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이렇게 한약이 효과적인 이유 쉽게 과학적으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청년한방병원, 청년한의원에서는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봄철 보약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유달리 병치레가 잦거나 봄철에 다양한 증상들, 나른함, 피곤함과 같은 증상들로 고민하고 있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청년 한의원, 청년 한방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지금까지 청년 한의원 원장 정창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